도쿄 트렌드 인사이트 2026 파트 1. 도쿄 트렌드 인사이트 시리즈의 세 번째 책인 이 책의 핵심 키워드는 소멸이다. 중산층을 비롯해 일본에는 많은 것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 이 책은 지난 10년간 일본인들의 소멸과 감소에 대한 고민들을 다루고 있다. 동시에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기업들의 움직임을 통해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1장 양극화 중간이 사라지다. 엔저가 장기화되면서 일본 경제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수출 비중이 높은 대기업들은 엔화의 약세 덕분에 실적이 개선되었고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계층이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령층과 고자산가라는 점이다. 주식시장의 상승이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주면서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특히 도쿄를 포함한 대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고급 맨션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자산을 이미 보유한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는 스크루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다. 물가는 오르지만 임금 상승은 정체되면서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점점 빈곤화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가 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일본의 가구소득 중위값은 1994년에 505만엔에서 2019년에는 375만엔으로 줄어들었다. 25년간 130만엔이 줄어 사회 전체가 가난해진 것이다. 엔저로 인한 경기 회복도 마찬가지다. 대기업들은 수출 경쟁력을 앞세워 실적이 개선되고 임금 인상도 가능해졌지만 내수에 의존하는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원가 부담만 커지고 있다. 세계불평등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G7 국가 중 소득 불균형이 두 번째로 심한 나라이다. 2022년 기준 일본 상위 10%의 고소득층은 전체 소득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양극화의 흐름은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고액 자산가들의 자금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금융 자산이 1억엔 이상인 가구는 163만 3천 가구로 조사 이래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대비 약 11.3%가 증가한 수치이며 이들 가구의 순금융 자산 총액은 469조엔에 달해 2021년보다 28.8%나 증가했다. 이와 같은 소득 집중 현상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중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기업 수가 2019년 9곳에서 2024년에는 55곳으로 빠르게 늘었다. 이러한 중산층의 감소에 따라 백화점은 주가 상승과 자산 증식 효과로 소비 여력이 생긴 고소득층 그리고 인바운드 관광객을 중심으로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 많은 백화점에서 의류 매장은 줄이고 고급 브랜드와 명품 매장 그리고 식료품 매장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한국의 백화점 업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전국 70여 곳의 백화점 중 매출 상위 12개 점포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백화점들은 고소득층 고객을 겨냥한 전략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 3사의 VIP 고객의 연간 매출 비중은 평균 40%를 넘어섰으며 이들을 위한 VIP 전용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중산층이 오지 않는 백화점 세이부 이케부쿠로 본점은 25년 만에 대대적인 리뉴얼 공사에 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전체 매장의 약 20%에 해당하는 200여 개의 테넌트가 이미 철수했다. 중저가 의류와 기구 판매를 줄이는 대신 루이비통과 에르메스 같은 고급 브랜드, 화장품, 프리미엄 식료품을 중심으로 매장을 구성해 외국인 관광객과 고소득층을 주요 타깃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일본의 중산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63.9%에서 2018년 58.1%로 감소했다. 또한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더해 최근 이어진 엔저 약세는 수입 브랜드 제품의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제 백화점의 주요 상품군은 중산층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대가 되었다. 이제 중산층 소비자들은 백화점이 아닌 아울렛과 쇼핑몰에서 쇼핑하며 가성비 높은 스파 브랜드를 선택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백화점들은 기업가, 인플루언서 등 젊은 부유층과 같은 고소득층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 백화점에는 외상이라는 VIP 전담 부서가 존재하는데 최근 모든 백화점이 외상 매출 확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일본의 외상은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판매 방식으로 담당 직원이 기업 및 개인 고객의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외상 비즈니스는 물건을 들고 직접 고객의 집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지만
최근에는 백화점 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고객이 좋아할 만한 제품을 가져와 판매하는 방식이 더 흔하다. 국내의 VIP 라운지와 비슷한 방식이다. 주목할 점은 여전히 외상 고객 수의 절반은 50에서 60대가 차지하지만 객단가는 20에서 40대가 더 높다. 이는 브랜드 제품, 고급 시계 등 고가 상품의 소비가 많기 때문이다. 당분간 젊은 부유층의 구매력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이들은 경기 불황에도 소비를 크게 줄이지 않는다. 일본 백화점 업계는 지금 영앤리치 고객들을 찾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소비의 양극화와 함께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흐름은 도심과 지방 백화점 간의 양극화이다. 일본 백화점 협회에 따르면 도쿄, 오사카 등 10개 주요 도시를 제외한 지방 백화점 수는 2024년 기준 109개로 불과 10년 사이에 약 50개 점포가 사라졌다. 대형 쇼핑몰과의 경쟁, 가속화되는 인구 감소 등의 역풍이 이어지면서 백화점이 없는 지방 도시들이 늘고 있다. 이런 추세 때문에 일본의 긴테츠 백화점은 2029년까지 오사카 본점을 제외한 모든 점포에서 백화점이라는 단어를 뺄 계획이다. 이는 전통적인 백화점 모델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이다. 이들의 새로운 전략의 방향은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의 진화이다. 역세권에 위치한 백화점 점포는 학원, 금융 서비스, 육아 지원, 지역 커뮤니티 기능 등을 중심으로 재구성해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지역 밀착형 생활 거점으로 거듭나려고 한다. 반면 역세권이 아닌 교외 점포는 소비자들의 일상에 밀접한 업태를 확대해서 방문 빈도를 높이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오사카에 위치한 본점 긴테츠 백화점 아베노 하루카스는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계약을 맺고 가맹점주의 자격으로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 모델을 선보였다. 입점한 곳 중 대표적인 곳이 고급 슈퍼마켓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세이조 이시이다. 긴테츠 백화점이 이렇게 프랜차이즈 사업에 주력하는 이유는 높은 수익률 때문이다. 더 나아가 긴테츠 백화점은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밸류 체인의 업스트림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업스트림이란 유통의 이전 단계인 생산 단계를 지칭한다. 실제로 2023년부터는 직접 딸기를 재배하고 있으며 망고 재배까지 고려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수익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층의 유입이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백화점의 생활용품과 잡화 매장이 늘어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공간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점을 중심으로는 선물 수요, 부유층 소비, 인바운드 소비를 위한 시설을 강화하고 지역 점포에서는 주민들의 일상에 필요한 실용적 서비스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양극화 현상은 유통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발견된다. 바로 중저가 제품 판매의 부진이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저가 화장품의 품질이 향상되면서 중저가 화장품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소비 심리의 변화는 안경 사업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때 시장의 중심이었던 1만엔에서 3만엔대의 중가 제품은 줄어들고 고가 제품과 저가 제품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기존의 저가 제품을 주력으로 판매해온 브랜드들조차도 최근에는 고급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패스트푸드 업계에도 양극화의 흐름이 나타난다. 이에 웬디스는 2023년부터 고급화와 저가 전략을 동시에 시도해왔다. 고가 제품을 출시하면서도 저렴한 파스타를 동시에 선보이고 있다. 다른 외식업계 브랜드도 이러한 이중 전략을 시행 중이다. 이처럼 일본의 외식업계는 지금 작은 사치를 추구하는 소비자와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를 동시에 공략하는 이중 트랙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소비자는 반드시 한쪽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신축적인 소비 형태는 불경기에 특히 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저성장, 인구 감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기업들은 가성비 혹은 설렘이라는 확실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저가 시장에서의 경쟁. 소비가 얼어붙은 현재 일본에서는 편의점 업계에서도 저가 상품의 출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편의점에는 1,000원 미만의 저렴한 상품을 앞다투어 출시하면서 편의점도 가격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주목할 점은 성공하는 저가 브랜드들이 단순히 저렴함만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가치에 충실한 제품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얻고 있다. 일본에서 저가 브랜드가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1990년대 초 거품 경제의 붕괴가 자리 잡고 있다. 또 하나의 배경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다. 지방에 있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진출을 가능케 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으로 저가 브랜드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열광하던 소비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히 저렴한 가격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게 됐다.
소비자들은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하게 되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저가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기분 좋은 소비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브랜드만이 살아남게 되었다. 이런 소비자 심리의 변화 속에 등장한 브랜드가 유니클로이다. 유니클로는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일본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제 고객들은 가격도 중요하지만 질 좋은 상품을 원한다. 저렴함은 기본 요건이 되었고 높은 품질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이다. 지금의 소비시장은 초저가와 프리미엄 시장이라는 두 극단으로 양분되어 있는데 저가 프리미엄은 이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새로운 영역이다. 저가 프리미엄 시장이란 저가 시장에 속하지만 기능을 더하거나 디자인을 좋게 혹은 고급 재료를 사용해 만들어 부가가치를 더하고 가격을 조금 높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백엔숍 업태가 포화되어 경쟁이 격화되면서 100엔 제품보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취급하는 300엔숍도 등장했다. 300엔숍이 인기를 끌고 있는 와중에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곳이 바로 3코인즈이다. 100엔 제품으로의 경쟁에서는 답이 없다고 판단하고 300엔으로 판매 가능한 제품들로 아이템을 구성했다. 초기에는 도매 물건을 받아서 판매를 했지만 점차 성장하면서 자체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또한 상품 기획에 유능한 인재들을 영입하여 상품 개발에 몰두했고 340개 이상의 점포를 이루는 인기 브랜드로 성장하게 되었다. 3코인즈의 인기 비결은 매주 신상품이 대거 투입이 되기 때문에 방문하는 고객들은 매주 새로운 상품들을 만날 수 있다는 신선함에 있다. 3코인즈는 매달 700여 개 품목을 신상품으로 투입하는데 카테고리별로 매주 순차적으로 입고된다. 이에 더해 3코인즈 매장의 인테리어와 분위기 또한 여성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진열 방식, 매장 분위기, 시각적 매력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매장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일본에서 압도적인 가성비를 앞세워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유통 채널이 있다. 그곳은 교무 슈퍼마켓이다. 일본 소매업의 평균 성장률이 3% 미만에 그치는데 반해 교무 슈퍼마켓은 지난 7년간 1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매출은 2024년에 4,890억엔으로 점포수가 1,084개에 이른다. 교무 슈퍼마켓의 성장의 비결은 제품의 기획부터 시작해서 생산, 판매까지 모두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슈퍼마켓이 상품의 기획부터 제조, 물류,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일관되게 수행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식품의 스파화라고 한다. 교무 슈퍼마켓은 2008년부터 식품 제조 업체를 적극적으로 인수해 일본 내 25개 이상의 제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 슈퍼마켓이 외부 제조사에 PB 상품의 생산을 위탁하는 것과 달리 교무 슈퍼마켓은 제조, 유통, 판매를 일원화, 수직 통합을 이루어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점포의 운영 또한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한다. 매장 내 인테리어는 하지 않으며 제품을 박스채 진열하고 인력 또한 최소한으로 운영한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AI 기술을 도입해 효율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AI 카메라가 진열대 제품의 품절 여부를 감지하고 고객의 동선을 분석해서 최적의 인력 배치를 자동으로 제한하며 태블릿이 장착된 스마트 쇼핑 카트, 자동 발주 시스템 등이 도입되어 매장 운영의 정밀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의류 브랜드에서도 저가격의 고품질을 추가하여 성공한 업체가 있다. 워크맨이라는 의류 브랜드인데 이 업체는 원래 건설 현장 등에서 입는 작업복 브랜드로 시작했으나 쌓아온 기술력을 활용해 일반 소비자 시장까지 진출했다. 기능성 의류를 저렴하게 판매하며 2025년 기준 일본 전국에 1150개의 점포를 보유한 거대 체인점으로 성장했으며 2024년에는 1369억엔의 매출을 올렸다. 워크맨의 인기 비결 중 하나는 일반 아웃도어 및 스포츠 브랜드에서는 보기 힘든 기능성 소재를 사용한 상품 개발이다. 스스로 손상이 회복되는 리페어 테크 소재나 캠핑 시 모닥불에 의한 손상을 줄이는 프레임 테크 등이 독자적인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가격이다. 리페어 테크를 사용한 재킷은 3,900엔, 프레임 테크에 닿은 재킷은 4,900엔이다. 워크맨은 경기 침체와 소비 양극화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답을 찾고 있다. 가치 중심의 소비. 저소득층에서만 가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소득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지금의 소비자들은 가치를 중시한다. 2025년 5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일본의 고액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 행태 리포트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고액 소비자의 80%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가치가 있으면 구매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고액 소비자 중 60% 이상은 익숙한 브랜드를 반복 구매한다고 답했다.
새로운 브랜드보다는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격 자체가 아니라 제품이 주는 가치와 자기 정체성과의 조화 여부이다. 고액 소비자는 단지 비싼 제품을 사는 사람이기보다는 소비 행위를 통해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삶의 의미를 확인하는 행위로서 소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무언가의 성취 기념일, 인생의 전환점 등을 기념하는 감정적인 맥락에서 구매라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고액 소비자들은 브랜드에 대한 높은 충성도를 보인다. 전체 응답자의 62%가 동일 브랜드를 반복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에 브랜드 매장 내에서의 접객 경험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